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저도 금요일에 이 새벽에 나와서 직접 파월 의장의 발언을 봤는데 물론 톤은 약간 좀 경계적이긴 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좀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들이긴 했거든요. 근데 뉴욕 증시 좀 폭락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 FOMC의 올해 내내 어떤 발표문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다는 것이 사실 냉정히 보면 그 팩트가 되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새로운 단어들이 이번에 등장했거든요. 쉽게 해서 고난의 앞날을 경고했거든요. 네. 그래서 영어로 보면 하드쉽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일상생에 쓰는 말은 아닌데요. 그만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큰 걱정거리 그리고 앞으로 기업이면 기업, 가구면 가구에 모두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경고의 목소리를 하다 보니 주식시장의 심리는 좀 차갑게 좀 약해질 수밖에 없던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S&P 500이 3.3%가 내려갔고요. 나스닥은 4%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3% 이상이 하루에 떨어진 것이 이렇게 7번째 있었거든요. 지난 보면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닌데 미국에서 이렇게 1년에 7번 이상이나 3% 떨어진 것이 2000년 들어서 한 3번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 미국 시장에서 올해는 좀 자주 일어나는 해였다라고 훗날에 보면 다시 한번 기억되는 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하튼 초반 자체는 약간 플러스가 났던 시장이 결국은 제롬 파월 의장이 한마디 나오면서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불과 10여 분이었었기 때문에 잭슨 홀 미팅에서 연준 의장이 기존에 연설을 하는 시간 중에서 가장 짧은 연설이었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뭐 인플레이션은 뭐 수십 번을 쓰는 등 하여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맞서서 싸우겠다는 것을 이제 분명했고요. 이것이 결국 고통으로 다가올 수 왔다는 직접적인 단어를 썼기 때문에 주시장에 좀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11개 섹터 모두 어찌되었건 크게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기술주, 임의소비자,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결국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고 상당수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이라고 불러드리는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주가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에너지 정도만 하락폭이 좀 적었다라는 정도에 만족할 뿐이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성장주, 가치주 구분 없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다만 8월 이후에 보면 중소형주 중에서도 성장주 중심으로 조금 선방하는 모습이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솔직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파월 의장의 연설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으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만 인플레이션을 못 잡으면 앞으로 더 큰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서둘러서 이것을 인플레이션 잡는 노력을 멈추면은 지나고 나서 과거에 보면 잘못된 경우가 많았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더 선제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껏 있었던 잭슨 홀에서의 연준 의장 연설 중에 가장 짧았고 단언의 입장을 표현했습니다. 한 10여 분의 어떤 그 연설을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 문장을 표현했는데 그걸 제가 직역을 하면 인플레이션은 맞서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표현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은 예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영어적 표현이지만은 그 심리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여줘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 전후에 히트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히트맵을 많은 분들이 이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가가 이렇게 자기네들은 친한지 모르겠지만 네네. 주가는 크게 떨어졌다는 것을 약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그림이 되겠고요. 그 다음 첫 번째 그림이 바로 연설 나오기 전에 히트맵이었습니다. 전부 다 초록색이었고요. 물론 많이 오르지는 않지만 플러스한 종목들이 대부분이었지 네네. 않습니까? 그렇지만 결론을 보면 그 다음 그림 보여드리면 완전 시뻘겋게 바뀌어 있죠. 그게 바로 시장의 그런 심리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이렇게 변했습니다. 하루 동안 이렇게 크게 변했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거든요. 어땠을까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2년물 금리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요. 2007년 이후 최고치 수준까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10년물 금리도 소폭 반등하는 추세를 이어갔고요. 가장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전 세계 금융시장에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바로미터를 누차 강조드리면 미국 달러의 방향이라고 보여드리겠는데요. 미국 달러가 또 소폭 상승세를 계속 추세를 이어가면서 바로 이 직전 고점만 돌파하면 다시 2000년 이후에 최고치를 다시 한번 기록하는 그 정도로 시장의 어떤 그 달러의 강세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큰 차이는 없었지만 75bp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아주 소폭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지난 금요일에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개괄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날 나쁜 것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연준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핵심 물가 지표라고 보는 PCE 지표, 즉 개인 소비 지출 지표가 이날 좀 꺾이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런 현상이 나타났더라고요. 네,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입니다만 말씀하셨다시피 시장에서 이런 호재성 이런 것들이 반영될 분위기가 아니었죠. 네. 워낙 이제 겁나는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헤드라인 PC라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개인 소비 지출이 얼마 늘었다 줄었다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달에는 6.8%였었는데요. 이번에 전망은 6.4%가 증가할 것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실제는 6.3%가 나왔고요. 그런 소비자 지출 이제 다들 아시잖아요. 그리고 먹거리랑 기름값 빼는 네네. 거거든요. 지난달에 4.8%가 상승했었는데요. 전망은 4.7% 상승. 그렇지만 발표치는 4.6%로 상승으로 조금씩은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이런 것들은 아마 이번 달에 볼 때 소비자 물가지수에서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미리 말씀드리지만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번 달에 지난달보다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파월 의장의 연설로 인해서 크게 하락하다 보니까 과연 시장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더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것이냐 고민이 많거든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네, 맞습니다. 물론 여전히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예를 들어 앞서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그 좀 냉정하게 한 발짝 물러서서 보면 이번에 발표한 연준 의장의 연설이 전혀 새로운 얘기는 아니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냉정하게 그냥 보면 된다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금요일 날에 하루에 그러면 큰 폭의 하락에 바로 이렇게 뒤집기가 나오기는 쉽지 않은 것이 과거의 경험이었다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가 하락했건 3%가 하락했건 하루 이렇게 많이 하락한 것, 특히 금요일 날 하락한 경우만 좀 따져보겠는데요. 다음 월요일 날,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다음 월요일 날, 그리고 다음 주 그리고 1개월까지 주가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이 상례가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만 보면 1% 이상 금요일 날 하락한 경우가 7번, 8번 있었는데요. 그 월요일 날이죠. 넥스타이가 월요일인데 월요일 날 보면 평균이 마이너스였고요. 상승 확률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그 다음 주 일주일 그리고 그 다음 한 달까지 보더라도 평균적으로 좀 흘러내렸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과거의 통계지만 일시적으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경우에 충격을 그렇게 바로 하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을 보여주겠고요. 금요일 날만 좀 좁혀서 금요일 날 3% 이상 하락한 경우가 1991년이 보면 총 16번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날 일주일, 2주, 3주보다는 최소한 한 달 정도 지나야지 초록색이 좀 많아지죠. 왼쪽에 보면 여러분들 딱 느낌으로 보셨을 때 핑크색이나 빨간색이 보이는 것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이 네네. 1주, 2주, 3주, 4주의 모습이 되겠고요. 4주, 5주 정도는 지나야지 좀 회복세를 좀 보이더라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 달 앞서권에 나왔지만 이번 주말에 발표될 고용 보고서가 있고요. 13일입니다, 정확하게. 13일에 발표될 물가지수 등이 확인하기 전까지는 뭔가 새롭게 어떤 지표를 보면서 야, 이제 괜찮다라고 얘기할 만한 건덕지가 없거든요. 네네. 거기다가 이제 연준의 위원들이 잇따라 이제 멘트가 좀 이번 주까지 좀 나올 텐데요. 그게 보면 뭐 좋게 얘기하는 사람보다는 여전히 맞서 싸우자 얘기가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네. 바로 3, 4일 전에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했는데 거기서 딴소리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이번 주까지는 최소한 뭔가 좀 아무리 좋아 보이더라도 시장은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정도 가능하겠지만은 그렇게 분위기가 한 번에 돌아서기 쉽지 않았던 것이 과거의 경험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통계적으로 봤을 때 못해도 한 달 정도는 기다려야 시장 반등이 나오더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한 달 뒤를 생각해 보면 미국 FOMC 9월 FOMC가 있는 그런 비슷한 시점쯤이에요. 과연 그때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어떤 결정을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현재 상황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보던 사람들 두 분의 얘기만 먼저 좀 확인해 드리면 제레미 시겔 교수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의 어떤 하락을 가져온 어떤 금리 인상의 시사점에 대해서는 똑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이 아니라 이미 작년 봄부터 금리를 적극적으로 미리 반영시키고 올렸어야 된다는데 너무 늦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금리를 엄청나게 자주 올린 것 같지만 올해 결국 4번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미 늦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쏘리를 했다는 거죠.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또 1%건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앞으로 올라올 때까지 100bp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럼 굳이 원하면 한 번에 할 수도 있고 두 번에 할 수도 나눠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금리 인상의 고점이 멀지 않았다는 기존의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따로 내용은 준비 안 했지만 탑리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탑리도 기본적으로 시장 상당히 긍정적인데 이번에 워낙 적극적으로 이제 그 멘트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소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 4,800 위로 오래 갈 수 있다는 그런 시각은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금요일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